건강하고 활력 있는 삶에 도움이 되는 모든 정보 전해드릴게요. 100세까지 건강하게. 100세까지 건강하게. 오늘은 어깨 통증, 회전 근개 파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궁금한 내용 있으신 분들 샵 0973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문자로 남겨주세요. 전문의가 상담해드립니다. 자, 오늘의 시간 정형외과 전문의 양윤혁 원장과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힘내라 정형외과 원장 양윤혁입니다. 반갑습니다, 원장님. 자, 오늘은 저희가 어깨 통증 또 회전근개 파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볼 텐데, 이 어깨 네. 통증이라고 하면 대부분 네. 이제 그 저희 부모님 세대들 다 50견이야 이렇게들 네네네.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오늘 말씀해주실 회전근개 파열과 50견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네, 그 두 질환의 가장 큰 차이점으로는 회전근개 파열은 근력 약화를 일으키기 때문에 혼자서는 팔을 잘 들 수가 없습니다. 대신에 다른 사람이 도와주면 팔을 위로 끝까지 들어 올릴 수가 있고요. 50견의 경우에는 어깨가 딱딱하게 굳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보조를 해주어도 팔을 끝까지 들어 올리기가 어렵다는 점이 있겠습니다. 그 하나 더 중요한 차이를 말씀드리면 50견은 수개월에서 길게는 2, 3년에 걸쳐 자연적으로 회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에 회전근개 파열의 경우 통증이 줄어드는 기간은 있을 수 있지만 파열 자체가 자연 회복되는 것이 어렵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차이점들 때문에 병원에서 시행하는 세밀한 신체 검진 및 영상 검사를 통해서 정확한 어깨 통증의 원인을 진단받고 치료하는 게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깨에 좀 통증이 있다라고 했을 때 아유 50견이겠지, 좀 지나면 낫겠지 하실 네. 게 아니에요. 네네. 그렇죠? 회전근개 파열에 대해서 오늘은 좀 더 자세히 알아볼 텐데, 이게 좀 생소해요. 회전근개 파열이 됐다. 좀 듣기에는 좀 무서운데 정확하게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단어가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그 회전근개라는 것은 어깨 관절 주위를 덮고 있는 근육과 힘줄을 의미합니다. 극상근, 극하근, 견갑하근, 소원근 이 네 개의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어깨 관절의 회전 운동 및 안정성을 유지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어깨 통증과 기능 이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보통 병원에서 검사를 통해서 이 네 개의 힘줄 중 한 개 이상의 힘줄에 손상이 있는 경우에는 환자분들에게 어깨 힘줄이 찢어졌다라고 설명을 하게 됩니다. 네, 그만큼 좀 많이 사용해서일까도 싶은데 네. 찢어지는 원인으로는 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말씀해 주신 대로 대부분은 이제 많은 사용이 가장 원인이 되겠는데요. 회전근개는 어깨 관절 구조 때문에 다른 부위 힘줄에 비해서 퇴행성 변화나 마모가 더 쉽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네. 특히 손을 머리 위로 들어올린 자세에서 행하는 동작들은 회전근개의 손상을 가속화시킬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런 자세에서 반복적인 직업 활동을 하거나 스포츠 활동을 하는 경우에 회전근개의 점진적인 손상으로 파열이 발생합니다. 때로는 낙상 및 교통사고처럼 심한 사고로 인해서 일어나기도 합니다. 네, 좀 이게 약간 찢어진 상태에서 이걸 또 계속해서 무리에 움직이다 보면 이제 파열까지도 진행이 된다라는 네,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의 통증을 느끼게 되는 걸까요? 네, 보통 그 손상 초기에는요. 팔을 뒤로 뻗거나 위로 들어올린 동작 등에서 통증을 느끼게 되고요. 뚝뚝 소리가 나거나 걸리는 느낌 등도 있을 수 있습니다. 손상 부위의 염증 반응이 심해진 경우에는 가만히 있어도 통증을 느끼고 아픈 쪽으로 눕기가 힘들어지면서 수면 장애까지 일으킬 수 있습니다.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네. 주무시다가 딱 자세 옮겼는데 그때 순간 욱신하는 느낌 때문에 깨는 경우들도 있으시더라고요. 네, 그런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병원을 찾아오신 환자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그런 분들께 보통 관리 또 치료는 좀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네, 치료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회전근개 파열의 크기나 형태, 환자의 나이, 통증 정도, 직업 활동 등 여러 관점을 고려해야겠지만 크게는 파열의 형태에 따라 치료가 나뉘게 됩니다. 파열 형태는 힘줄 전체 두께의 일부분만 손상된 부분 파열하고 힘줄이 부착부에서 완전히 떨어진 전층 파열로 구분짓습니다. 부분 파열의 경우에는 휴식, 일상 동작 조절, 약물 및 국소 주사 치료, 물리치료, 운동치료 등의
비수술적 치료를 시행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비수술적 치료를 수개월 동안 충실히 했음에도 통증이 지속되는 부분 파열 환자나 회전근개 전층 파열이 있는 환자는 힘줄을 다듬거나 봉합해주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합니다. 최근에는 1cm 정도의 작은 구멍을 통해 시행하는 관절 내시경 수술을 이용하기 때문에 예전에 절개를 통한 수술에 비해서 부담이 많이 줄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수술을 받았다고 해서 치료가 끝나는 건 아닌데요. 보통 힘줄 봉합 수술을 시행받는 경우에 힘줄이 잘 치유될 수 있도록 최소 3개월에서 길게는 1년까지의 적절한 보호 및 재활, 관찰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냥 주변에서도 보면 수술 받는 것보다 더 신경 써야 되는 게 바로 재활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게 회전근개 파열이 있을 경우에 일단 뭐 수술까지의 그 치료 방법도 알려는 드렸습니다만 네. 좀 자연적으로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수술적 치료를 안 하는 경우에는 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해요. 네, 안타깝지만 그 여러 연구 결과에서 회전근개는 파열이 한번 발생하면 자연적으로 회복되는 확률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부분에서는 파열이 그대로 유지되거나 더 나빠지게 되는데요. 따라서 적절한 시기에 치료가 꼭 필요한 질환입니다. 파열이 악화되고 있는 경우에 그 계속 방치하게 되면 초기에 치료하는 것에 비해 봉합 수술이 어려워질 수 있고요. 때로는 불가능해질 수도 있습니다. 또 초기 치료에 비해서 봉합 부위의 재파열 빈도가 높아지고 수술 후 통증 및 관절 강직이 더 심하게 생기는 등 그 재활이 힘들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군요. 네. 아니 저희 그 청취자 한 분께서도 어깨가 좀 아파서 병원을 갔는데 석회가 조금 끼어 있다라는 네. 진단을 받으셨대요. 네. 근데 지금 너무 일이 많다 보니 치료를 받기가 너무 힘든데 네. 당장 치료하지 않으면 석회가 더 쌓이는 겁니까?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될 건지 약으로만 어떻게 좀 치료가 안 될까요?라고 물어보셨어요. 네네. 일단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석회성 힘줄염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약으로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지만 보통 석회 힘줄은 극심한 통증을 초기에 일으키기 때문에 네. 병원에서 주사 치료나 다른 치료들을 하지 않으면 환자분이 통증을 견디기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7531번님 약으로도 치료가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분명히 주사 치료 등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일단은 이 부분은 좀 앞으로 계속 두고 보시면서 너무 네. 힘드실 때는 반드시 내원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네네. 네. 그리고 우리 7929번님은 가만히 있으면 어깨 뒤쪽이 아파오고 팔을 돌릴 때 이제 머리 뒤쪽으로 넘어갈 때 뚝 소리가 난다고 해요. 네. 이런 경우는 어떤가요? 환자분 이제 뭐 나이나 뭐 이런 것들도 중요하겠지만 이제 보통 증상으로 봤을 때는 이제 50견에 가까운 증상이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제 힘줄이 이상이 있거나 이럴 때도 이제 뚝 소리가 날 수가 있고 하기 네. 때문에 결국에는 증상만으로 판단하는 경우는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제 병원에서 네. 엑스레이나 초음파 같은 간단한 영상 검사라도 해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정상적인 가동 범위가 아닐 때는 네. 확실히 검사를 좀 받아보셔야 하는 게 네, 맞는 말씀입니다. 네네 앞으로 치료를 위해서도 더 네. 좋다라고 하니까 근데 이게 그 50견하고 회전근개 이상이 생겼을 때 팔을 올리는 그 각도가 좀 달라지나요? 보통 회전근개 파열이 오래된 경우에는 그 올라가는 각도가 제한이 나중에 생길 수가 있습니다. 초기에는 다 올라가지만 점점 통증이 심하고 2차성으로 50견이 오는 경우도 있고요. 일반적으로 50견에 비해서 이제 어깨 가동 범위 잘 나오지만 네. 이제 이게 심해지면은 50견과 구분이 어려워질 정도로 가동 범위가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뭔가 심각해지기 전에 미리 좀 치료를 받으시는 거 네. 그걸 좀 미리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뭐 회전근개 파열이 발생하면 약으로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파열까지 이어졌을 경우에 네. 자 그렇다면 손상을 예방하고 평소에 좀 어깨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으로는 뭐가 있을까요? 네, 그래서 파열이 뭐 좀 심해지기 전에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는데요. 네. 보통 아까도 말씀했지만 일반적으로는 이제 반복적인 운동이나 직업 활동으로 인해서 충돌이 생기면서 파열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따라서 통증이 나타나면 일단 증상이 좋아질 때까지는
운동이나 이런 것들 휴식을 잘 취해주는 게 중요하다 하겠고요. 무거운 물건을 드는 행동을 최대한 피하시고 들어야 할 때는 팔을 뻗어서 들어 올리지 말고 몸에 가까이 물건을 밀착해서 들어 올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또한 앞에 말씀드린 대로 손이 머리 위로 오는 자세로 활동하는 것은 최대한 피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 손이 머리 위로 오는 자세요. 네. 네. 손이 머리 위로 오게 되면은 회전근개가 지나다니는 통로가 좁아지면서 충돌을 더 가속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런 것 자세들은 약간 피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까지도 잘 관리를 하는데도 혹시나 네. 좀 이렇게 통증이 계속될 때는 네. 역시나 내원하셔서 직접적인 검사를 받는 게 제일 좋겠죠.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어깨 통증, 회전근개 파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사실 우리 교통가족분들 중에서는 운전을 계속하시거나 또 화물차 운행하시는 분들은 그 상하차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네네. 그럴 때 이제 어깨 사용을 하는 게 불가피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럴 때는 좀 불편할 때 분명히 여러분 뭐 약으로도 치료가 가능하지만 네. 너무 불편하실 땐 악화되게끔 내버려 두지 마시고 꼭 내원을 해서 검사 받아보시는 거. 네. 네, 꼭 추천을 드리면서 오늘 여러분께 궁금증도 좀 해소가 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어깨 통증, 회전근개 파열에 대해 알아봤어요. 원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양윤혁 원장과 함께했고요. 이어서 서영은의 완소 그대.